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어서 갈 건데, 자 우리가 스피킹을 하고 있지만 인간 세상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스피킹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유학 가시거나 이민 가시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건데 세상은 진짜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왜 IELTS를 하냐? 근데 이제 IELTS 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진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쓰려는 사람들이 IELTS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실제로 그 해외에 나가는 게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나가서 세상이 넓다는 걸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이 너무 넓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문제점도 많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그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도 되게 많고 할 일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정말 정말 그렇게 뭐 약국을 만들어서 정말 막 그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말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본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약에 쉽게 접근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도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은 세상을 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세상에 할 일이 많다. 갑니다. 자, 이유를 말할 때는 감각동사를 해결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파트 1에서는 선호를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게 있는데 아까 유지 씨가 너무 잘해줬어. makes me feel. 그죠? 이 feel이라는 것도 결국 감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feel과 달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얘기할 때 이유를 댈 때 그냥 뭐 그 음식 왜 좋아하세요? it tastes delicious. 그냥 내 감각을 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why do you like mountains? It looks beautiful. 뭐든 간에 내가 뭔가 이게 아름답게 보인다, 냄새가 좋다, 아니면 내가 feel이 좋다. 근데 it makes me feel happy 하는데 거기다 무슨 반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감각동사를 여러분 여러 번 연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모아놨어. 그래서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5개는 파트 1에 아주 자주 쓰이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거의 못 듣는 거는 tastes, 아니면 smell, sounds, 이런 거 잘 안 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쓰거든요, 보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동사.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있으니까. No.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써볼게. 유희씨가 한번 요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한번 선생님한테 답변해볼게요. feel 말고, feel을 했으니까. 새로 나온 걸로. 두 번째 거 해볼게. 두 번째 거. 스포츠. 자, 오케이. 갑니다. 자, what sports do you enjoy playing? I enjoy playing squash. Why do you like it? Why do you enjoy it so much? Not fair. When I play squash, I hit the ball with my racket, and it hits the wall, and it sounds perfect. Good, very good, perfect. 너무 잘했어. 그거. It sounds really great. 그리고 되게 interesting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how's the weather, 아니면 what is your favorite weather 이런 거 물어봤을 때 I like sunny day 하고 그냥 평범한 답안이야. 근데 do you enjoy rainy weather? Yeah, sometimes because it smells really good. 하면 굉장히 very interesting. 이해되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캐치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처럼 설명만 되잖아? 그럼 그런 답안이 훨씬 못 끝나고. 지금처럼 설명만 되면, 그죠? 근데 그냥 스포츠를 물어봤는데 sounds wonderful 이건 되게 이상하지만 설명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창의적인 답안이 나오는 거다. 그죠?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 그거.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이거 좀 이렇게 feel에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게 좀 하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하나만 좀 캐치해줄게요. feel은 주어가 이 보어인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feel happy요. 여러분 두 문장을 좀 외워두세요. I feel happy. 그러면 누가 해피한 거예요? 내가. 내가 해피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별로 안 헷갈리는데 어렵다는 말 할 때 좀 헷갈려요. 근데 I feel difficult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네. 이거 적어주세요. I feel difficult는 안 돼. 되게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안 써. 네. 오케이? 왜냐면 내가 해피한 상태인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아까 선생님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내가 하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러면 나는 어렵게 느낀다 했죠. 그건 어떻게 말해야 돼?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 I나 아니니까. It feels difficult. 오케이? 적어두세요. It feels difficult. It is difficult에 feel만 넣었다고 보면 돼요.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It feels difficult. It feels difficult. 그렇죠. 그렇게만 괜찮으면 되겠죠. 굿! 좋습니다. 됐어.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쪽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 감정 형용사를 썼으니까 여기 밑쪽에 이제 형용사를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형용사를 넣으려고 이제 여기에 넣은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형용사, 부정적인 거, 나 안 좋은 것도 잘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 싫어하는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do you like animals?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what kind of animals do you hat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단어 그냥 외우는 것처럼 모르는 단어들 체크해놓고 거기 맞춰가지고 내가 몇 가지는 좀 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UGC 레벨에서는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 incredible, fabulous, beneficial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할까? 네. 여러분 그저 그래요 어떻게요? 그저 그래요. 네. Do you like 물어봤을 때 그런 생각 날 수 있거든요. 네. 그저 그래요 뭐 어떻게 하죠 영어로? 네. Kind of. 그렇죠. 잘해요. kind of. 좋았어요. 아주 이게 고개 끄덕이는 거 좋아. 훌륭했어. 그죠?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salt를 더 좋아해요. salt of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건 comprehension 체크할 때 뭐 do you mea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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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러면 뭐 그런 셈이죠. 할 때 salt of 이렇게. salt of, kind of.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봤을 때 do you want 이렇게 했을 때 그 원해요 물어봤을 때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하나 적어주세요. take it or leave it. take it or leave it. 이게 실제로 무슨 진짜 이 문자 그대로 뭐 이렇게 딜 같은 걸 할 때 가져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지금 결정해라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답변으로 할 때는 클리셰처럼 take it or leave it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그래요 그냥 이런 의미. 네. 뭐 do you want that car 이렇게 물어봤어. do you want that car 할 때 그냥 뭐 take it or leave it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죠? 네.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너무 I love it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 아니고 그냥 take it or leave it. 오케이 괜찮죠 그죠? take it or leave it 한번 해볼까? take it or leave i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되게 기네요. Take it or leave it. 좀 이렇게 줄여봐. 발음을 좀 해. Take it or leave it. take it or leave it. Take it or leave it. 그렇죠, 그렇게. take it 한 덩어리, leave it 한 덩어리. 이렇게. 한번 요거 한번 해보자. 아이스크림. Do you enjoy eating ice cream? Take it or leave it. 진실은 어때요? 진실은. Do you enjoy eating ice cream? I love it.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해도 된다. 이거는 이제 말했지만 옵셔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거면 이제 한국적인 거 말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한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너무 심한 거. 왜냐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설명 가능한 지금 능력이다. 그러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원어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험을 말할 때는 여러분의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듣고 싶어요. 그런 게 더 훨씬 흥미로워요. 오케이. 물어봐도 돼요? 그럼.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I like squash. 스쿼시라는 운동을 보통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얘기할 때 Do you know squash? Do you know what it is?
is 응? 하면서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잖아요. 응. 근데 그걸 안 하나요? 아, 스쿼시 정도 안 해. 물론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스쿼시 정도는 전혀 안 해도 돼. 스쿼시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서양에 있는 것들은 일단 파트 2로 가면 선생님 일부러 한국적인 거는 좀 약간 이제 피해도, 그러니까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국적인 걸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인터내셔널한 걸 말하는 게 나아. 지금처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스포츠를 물어봤는데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뭐 굴렁쇠 그거 모르잖아. 무조건 설명해야 돼. 무조건 설명해야 돼. 그건 안 돼. 그 굴렁쇠는 설명 없이는 답변하면 그냥 그건 감점이야, 감점.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여러분이 무슨 답변을 시험장에서 할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어떤 게 시험에 적절하다, 이거 고득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상대방이 내가 그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토픽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해. Then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Oh, I love squash. Do you know squash?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제 원래는 질문은 못 하게 됐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막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What is your opinion about playing squash? Do you think a woman can play squash?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그 세미너가 얘기를 할 거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이게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나를 인터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터뷰어의 역할이 있고 인터뷰이의 역할이 있어. 근데 인터뷰이는 이제 you're not supposed to ask a lot of questions. One or two are okay. 근데 이제 lot of questions, no. 그래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두 개는 질문할 수 있죠. 뭐 회사 면접 가서도 한두 개 물어볼 수 있지. 근데 내가 막 주도적으로 막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근데 어떤 그 기준이 communicative,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기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코어시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예요. 오케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게 됐나요?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그 굴렁쇠 그런 거 아닌데, 굴렁쇠나 뭐 자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죠? 뭐 페이블 토이를 말하려고 했더니 안 돼. 집신 인형 막 이런 거 안 돼. 자, 그래서 아무튼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템플릿 기반으로, 그래서 여러분 해놨어, 선생님이. 얼마나 간단해. 진도 빨리빨리 나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답안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해놨는데, 이 밑 중에 이제, 여러분, 근데 이제, B1, B2 레벨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유지씨는, 쉬운 질문이다. 기출을 쭉 보면서, 이 정도는 뭐 대답하지. 뭐, 플레잉, 뭐, 테니스, 이렇게 다 괜찮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게 기출을 읽다 보면 와, 이런 건 어떻게 말하지?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데이오프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토픽들이 있어. 아이스크림 이런 걸 다 그냥 쉽게 얘기하지. 근데 예를 들면 뭐 fixing things 이런 거 있잖아. Do you enjoy fixing things around your home? 하면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약간 이런 템플릿을 참고로 몇 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뻥이라기보단 이걸 embellish라고 하거든요. 이 단어 하나 적어두세요. 되게 중요한 단어야. 스피킹 고득점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embellish. 그래서 아카데믹한 단어인데 약간 우리나라 말로 치면 MSG. 네. 자, 그래서 약간 내가 미리 이렇게 좀 부풀려 말하는 거야. 약간 아름답게 이게 벨리가 이제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embellish해서 이 템플릿 유형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뭐 예시 이런 것들을 살짝만 embellish해서 미리 이렇게 좀 난감한 주제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답안은. 그럼 훨씬 더 쉽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난감하잖아. 뭘 고칠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죠? 뭐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하면 알아듣나? 그리고 내가 나사를 조였다는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템플릿 통해서 준비해두면 돼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어떻든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실제로 어떻든가요? Fixing things. 뭐 고치나요? 아니면 그냥 버리고 새로? 아이고, 서비스 센터. 그거예요. 그냥 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를 쓰는 걸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것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이제 템플릿 중에 몇 개 골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A 레벨,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 1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여기에 빈칸만 채워서 답변하는 걸 계속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괜찮죠, 그죠?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 넘어가. 파트 2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거까지 파트 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여기는 전체적인 시험의 진행사 파악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데 그 요렇게 이 앞쪽에서 시험관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now I'm going to give you a topic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토픽 카드를 하나 줘. 이렇게 토픽 카드. 근데 이게 그냥 A4 용지야. A4 용지. A4 용지에 이렇게 토픽이 적혀 있어. 근데 토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뒷장에 보면 이렇게 78페이지.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런 문제를 하나 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talk about a movie that you watched recently. 그죠? 그럼 최근에 본 영화를 대해서 말해달라. 그랬어요. 뭐 본 거 있나요? 요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최근에 나온 거? 네. 그리고 그거 봤어.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그 내용을 옆에 이제 A4 용지 한 장 더 줘. 그러니까 요 토픽 카드도 주고 하나 더 줘. 연습 노트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노트 테이킹 하는 거야. 가오게. 자, 그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이거 봤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줘. 그래서 쭉 노트를 해. 이거를 1분 동안 노트 테이킹을 해. 그죠? 그러면 1분이 끝나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발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그제미너가 요거 한번 다시 읽어줘요. I want you to talk about a movie you recently watched. 이렇게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유시가 시작하면 돼. I'd like to talk about Guardians of the Galaxy. 이렇게 하고 I like this movie because there are 4 reasons. First one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컨셉은 이해되죠? 네. 자, 이거 부담됐죠? 괜찮아요? 약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There is for a reason.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내가 죽었는데 이러면서 딱 그 서러운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죠. 어렵죠. 혼자 다 말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그 네 가지 자체는 뭐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용을 뭘 넣냐 이런 게 좀 복잡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 그래서 스킬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맨땅에 헤딩하면 진짜 막막하죠. 내가 A4에 뭘 적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 말한 스킬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 시험관이 이거 주는 건 알겠죠? 토픽 카드랑 A4랑 연필. 근데 이제 연필 여러분 주머니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격이에요. 자 그래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막 내 거 막 샤프 꺼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거의 주는 걸로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그 노트 쓰기 1분 하고 끝나면 이제 여러분 2분 동안 발표하고 1분 30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내 얘기가 끝나면 이제 끝내도 돼. 근데 이제 고득점 비법이 2분 다 되면 이그제미너가 알아서 여러분 멈추거든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말해요. 그러면 고득점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딕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 1분 30초 얘기하는 게. 그래서 2분 동안 끝까지 좀 많이 말해야 단어를 많이 썼다고 판단해서 좀 단어라도 높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많이 말하는 거.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 이게 끊겼잖아요. 그러면 하나 토픽을 더 말해도 돼. 그러니까 Guardians of Galaxy 말고 또 다른 영화 최근에 본 거 뭐 있어요? 리센트. 존 윅. 뭐죠? 존 윅. 존 윅.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줄 알고. 자, 그래서 존 윅. 그러면 이제 you know what? 근데 만약에 애매하게 끝났어. 그러면 so to conclude, I love that movie. 했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 그러면 you know what? There is another movie I want to explain. It's a John Wick.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 돼. 이해되겠죠, 그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분을 꽉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나면 간단하게 이그제미너가 팔로우 퀘스천을 하나 해요. 근데 이게 스피킹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이미 인텐션이 짜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쭉 듣고 그 안에서 이그제미너가 뭐 하나 물어볼 수 있어. 하나만. 이거 물어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 답변하면 그때 이제 3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별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서 누구 캐릭터가 좋다 그랬어. 그러면 do you actually like the actor?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Is it different?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한 질문. 근데 질문 타입은 그냥 똑같아. 파트 1하고 똑같아 거의. 질문 타입은 그냥 간단한 선호 같은 거 물어봐요. 선호.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 어떤 그 내가 좋아하는 favorite 레스토랑을 막 2분 동안 말했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Will you visit there again? 이런 거. 네, 다시 한번 방문하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가고 싶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물어본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 오케이. 대화인 척을 하려고 들어간 부분이에요. 오케이. 됐고.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스킬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 다음 장에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79페이지. 이게 여러분 좀 처음에는 2분 동안 내가 말한다는 게 이제 영어가 좀 부담스러울수록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그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제는 다양하지만 뭐가 나올지 몰라 내가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출이 있다 이건 알려줘도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그때 이그제미너가 뭘 꺼낼지는 몰라요. 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스킬은 이게 대략적으로 분류가 돼. 그 4개. 그래서 선생님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거. describe your favorite family member. 아니면 your friends. 아니면 famous people. 그죠? 이런 것들을 모인다. 사람을 설명해라. 장소를 설명해라. restaurant, park, 여러 가지 movie theater, 뭐든 간에. 물체. 여러분 toy, technical device, electronic device, 아니면 예를 들면 computers, 뭐든 간에 이런 거 나오고. 물체. movie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경험들. 여러분 경험했던 거. 여행 같은 거, 트립 같은 거 많이 나와요. 여행 같은 거 얘기하러 나오는데 이 4가지로 구성돼서 보통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선생님 그러잖아. IELTS는 그 거의 인간 생활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끼리 대화할 때도 이거 4개야 거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파트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8.0 답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7.0, 내 목표 점수 답안 있죠? 내가 7.0을 지금 목표로 하니까 7.0 그 답안을 내가 4가지 정도로 갖고 있는 거야, 레파토리를. 그 다음에 그거를 연습을 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그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내 친구 민식이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을 해놨어. 내가 그 7.0 수준의 그 답안을 막 내가 만들고 피드백도 받고 연습을 했어.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갑자기 영화 감독을 나한테 말하라고 한 거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민식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몇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영화 감독을 말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감독 최민식 아무튼 그래서 영화가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를 받았어 점수를. 그래서 6.5 받았어. 그러니까 그 nobody's gonna fact check.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는 건 아니야. 그 누구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랭귀지 테스트가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영화 감독이 있든 없든을 이그제미너가 찾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시험의 어떤 이 채점 그 기준상 감점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감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페이크 앤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야 돼. 이 사람이 너무 막 가면 안 돼. 근데 그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서 그런 감독이 진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랭귀지 연습해둔 그 4가지 샘플 앤서에 맞춰서 약간 embellish, 그죠?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해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7.0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목표 점수는 6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샘플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레벨에 맞게 좀 준비를 해서 그걸 연습해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선생님이 실제로 영국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해보고 나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스킬을. 선생님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 8.0, 9.0 답안을 막 열심히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에 이제 선생님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 영국에 이제 IELTS 세미나를 이제 캠브리지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이그제미너들 세미나 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출장 기간 동안 시험을 봤어, 거기 런던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그제미너가 선생님 이거 이제 졸라게 연습을 하고 갔는데 저한테 그 트래디셔널 프로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 트위스트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 반도체라고 할 수, 세미컨덕터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 물체 안에서 물어봤지만 너무 다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생 애드립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만 비꼬면 다 맞아 떨어지게 나온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포기하면 안 돼. 아까 리스닝 그 그림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죠? 몇 개 하나 좀 다르다고
포기하면 안 돼, 연습을. 좋습니다. 됐어. 패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 적는 거 나오는데, 이거 노트를 적을 때, 좀 여러분이 이게 스킬을 좀 갖고 적는 거랑 그냥 막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아까 가오갤 또 얘기했는데, 자, 어벤져스나 어떤 가오갤에 대해서 적어야 돼. 근데 영화에 대해서 적을 때, 그냥 생각나는 걸 다 적으면 안 돼. 그건 노트 테이킹의 의미가 없어. 그냥 생각나는 걸 적으면, 그 다음에 뭐 한두 문장 말할 때 거의 다 끝나요. 그럼 이걸 적을 필요가 없잖아? 상위 개념을 적어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영화는 어땠고 비주얼은 어땠고 뭐 내가 액터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뭐 아니면 주변에 그 띠에로의 시선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야 돼. 그래야 중간에 나 혼자 답변을 하다가 만약에 뭐가 막혔어. 그럼 밑에 이 노트가 의미가 있잖아. 맞아, 백그라운드 뮤직 말하기로 했는데 하고 이거 보고 말하면 되거든. 이해되겠죠? 그래서 마치 얘네들이 세부 토픽인 것처럼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해주셔야 굉장히 좋다. 네, 그 부분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됐죠? 네, 그렇게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분 뒤쪽에 넘기면 이제 발표는 이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요거 여러분 별표 칠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 쓸 수 있는 건 다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아까 예주씨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there are four reasons, three factors,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전략 중에 하나를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해도 되고, 섞어도 돼. 네, 그러니까 분량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분량을 채우는 거. 1번. 자, 자신이 말할 토픽을 소개해. 그 다음에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거, I'd like to talk about the Guardians of the Galaxy. I love this movie because 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그 다음에, 뒤에 스토리텔링으로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자, 자신의 경험을 6하 원칙에 맞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토픽 카드에 보면, 여기 6하 원칙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토픽 카드에 보면, 이렇게, What was the movie? When and where? 이런 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커버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라, 이거 막 하나씩 다 안 해도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조건 6하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든 없든 간에 여튼 사람한테 뭔가 설명할 때 6하 원칙의 머릿속에 틀을 놓고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금방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딴 거 생각 안 해도. 그리고 뭐 영화를 갈 때 누구랑 갔냐? 그럼 뭐 누구랑 간지를 설명하다 보면 또 금방 또 시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채우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토픽 하나를 정해서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strength랑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데, strength랑 weakness.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이제 opportunity랑 threat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근데 아무튼 장점, 단점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이 영화의 장점 2개, 이 영화의 단점 2개. 그래서 무슨 뭐 연기는 좋았으나 너무 스페셜 이펙트만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영화의 좋은 점, 가오갤의 좋은 점이 뭐였어? 나는 동물 좋아해도 동물 많이 나왔어? 말하는 너구리도 동물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 너구리가 내가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 1처럼 이유나 예시를 들려줘. 그 너구리가 어떤 장면에서 좋았는지. 그리고 뭐 라쿤이 예를 들면 뭐 라쿤 말고도 무슨 동물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포인트 하나당, 당점 하나당 좀 설명, 약점 하나당 설명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이해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말했던 추가로 토픽 하나 말하는 거. 네, 요거 시간 끝까지 시간을 위해서 추가로 토픽 하나 말하는 것까지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선생님이 표현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인트로에서 이제 이렇게 I want to talk about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까? 자, I want to talk about. The Guardians of the Galaxy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I want to talk about the Guardians of the Galaxy. I want to talk about the Guardians of the Galaxy. Good. I like to talk about. 이것도. I like to talk about Guardians of the Galaxy. 오케이,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추천. I like to talk about 많이 써요. 네, 그렇게만 보시고 나머지 것들도 연습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또 지금 설명 들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하 원칙을 따라서 경험 소재하거나. 근데 여러분 6하 원칙은 아예 안 말할 수는 없어. 내가 언제 받고 이제 누구랑 받고
뭘 바꾸고 뭐 이런 걸 말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고 생각 안 나는 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밑에서 발표 중간중간 필요한 연결어, 이것도 연결어 발표. 파트 2는 1하고 다르게 여러분이 어떤 시퀀스를, 물론 이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스토리텔링에선 연결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장점을 말하다가 단점을 넘어가. 그러면 in contrast, 이런 것, however, 이런 연결어들을 적절하게 쓰는지를 채점하거든요. 근데 라이팅에서는 눈에 띄니까 여러분이 좀 이걸 잘 좀 전략적으로 그래도 라이팅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스피킹은 말하고 날아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되게 엉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점을 하나 덧붙일 땐 additionally.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반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in contrast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해야 돼. 이런 거 채점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 말하지만 원어민 입장에서 연결을 적절하게 썼나를 채점 기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여기 저기 적혀 있는 것들 좀 보면서 좀 캐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답변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좀 여기 좀 팁을 넣어놨어. 여기 다음 장에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말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요런 거를 좀 쓸 수 있는데 노트를 다시 본다. 노트. 할 말이 없을 때 갑자기. 그러면 눈만 서로 쳐다보고 있을 때 노트를 다시 보거나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토픽 카드를 다시 한번 읽어도 돼. 그리고 내가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해도 돼. 좀 더 자세히. 아까 제가 동물 얘기했죠 하면서 더 설명해도 돼.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추가로 언급하는 것도 이게 힌트. 이게 말문이 좀 막혔을 때 뭐 다시 그냥 내가 막 그 영화 설명하다가 더 이상 소재가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냥 갑자기 다른 영화 해도 돼. 상관없어. 그걸로 감점을 시킬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만 캐치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스킬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고득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할수록 점점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업 질문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는 갑자기 미래를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트 2는 옛날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다 과거로 말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현재는 어떠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떠냐, 아니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시제 변화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템플릿. 뒤에는 스텝 6부터는 템플릿이니까 여러분 보면서 이제 근데 이거 없어도 그냥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전략 있죠? 그걸로 기출만 보면서 연습하면 돼. 여기 기출 보면, 여기 기출은 여기 위쪽에 선생님이 할 거냐, 파트 2는. 그렇죠. 여기 파트 2.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잘 나오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럼 describe a sports program do you enjoy watching? 네, 이게 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밑에 이렇게 나온 것들 보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본인이 예상 답안을 한번 좀 적어보고 그걸로 또 이제 좀 녹화나 녹음하면서 연습해보고, 그죠? 그리고 아예 이제 이 템플릿은 지금 레벨 2이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 쓸 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앞에 잠깐 설명하고 내가 밑에 그냥 육하 원칙이나 아니면 단점으로 간다 이 정도만 보시고 구성만 보고 내가 그냥 답안 적으면 돼. 내가 하면 연습하면 돼. 근데 아예 내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따라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네, 그죠? 근데 웬만하면 이 중간에 뭐 예시도 넣고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 아까 그 주제별로 사람 설명하는 거 하나, 밑에 물건 하나, 이렇게 다 넣어놨어. 주제별로.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86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파트이 그래도 이제 리딩 리스닝이 좀 저희가 시연해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스피킹 빨리빨리 나가죠? 네, 빨리빨리 나가고, 이거는, 오늘은 좀 원투를 좀 몰아서 나갔으니까, 좀 다음 시간에 한번 3까지 하고, 한번 유주 씨랑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시연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연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됐고, 여러분,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파트 3가 메인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